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외국어 학습을 하다가 제일 빠르게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저도 전에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한 것 같은데,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한국어 소설이나 트위터에서 한국인을 팔로우 하거나 한국어 뉴스 사이트 같은 데서 한국어를 읽으면서 습득한다라는 방법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했다시피 이런 교과서에서는 안 배우는 한국어도 배울 수가 있다 라는 이유로 저는 지금 말한 것들을 평소부터 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입문서 같은 책들을 사고 그 언어의 기초적인 문자나 문법들을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의 초급이 끝나서 다음에 중급이나 상급인 상태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중급에 있을 때는 물론 모어와 같이 한국어를 배운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운다가 아니라 자기 모어로 한국어를 배운다, 이런 방식을 계속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 달했을 때는 어떤 순간부터, 예를 들면 한국어를 모른다면 어떤 한국어에 모르는 어휘가 나타나면 그 뜻을 알아보는데, 모어로 뜻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준 때부터 영어의 뜻을 알아볼 때 일본어로 모어로 뜻을 알아본다는 방법이 아니라 영어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해는 모어를 섞여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적어도 그 모르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그 뜻을 영어로 알아본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인인데, 한국어 공부를 할 때도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SNS에서는 일본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 계정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되도록 쓰지 않고, 한국어 원어민들이 평소부터 쓰는 한국어를 나도 이해를 하도록 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설명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되는데, 한국인을 위한 보통 정보? 한국인들을 위한, 예를 들면 그냥 한국인 유튜버나
한국어로 쓰인 트위터의 게시문들을 보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져요. 보이는 세계가 한국이 그냥 한국어 글이나 한국인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평소에 사는 세계를 나도 그걸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수준까지 가면 그 이후로는 그 나라의 언어로 쓰인 글이나 유튜브라면 그런 그 나라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되도록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콘텐츠를 지도 본다라는 게 더 언어 습득하는데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는 한국어 어휘력도 더욱더 늘어나요. 일본어 모어로 쓰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보면 어휘력도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한국어를 그냥 한국어로 이해한다는 것을 하면 어휘력도 보통하게 그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어휘력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